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영결식과 답이식이 엄수됐습니다. 3천여 사부대중이 눈물로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동국대 새 총장에 윤성희 교수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오늘 28일 취임식이 열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최대 규모 사찰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설악산 신흥사가 불교 인재 육성에 한층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이 3.1운동 이후 옥고를 치를 때 독립을 갈망하며 쓴 선언문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10번째 순서로 문경 김용사 학인 스님들이 주도한 4.13 만세운동을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영결식과 답이식이 3천여 명의 추모 인파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종단 화합과 승단의 청정 가풍을 이끌었던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사부대중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큰 스님의 법구를 모신 연화대 거화 순간, 불꽃이 순식간에 솟구칩니다. 한참을 타오른 불이 잦아들고 형체가 바람을 타고 연기와 함께 흩어지자 사부대중은 합장으로 마지막을 배웅합니다. 조계산 산자락이 하염없는 연불소리와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채워졌습니다. 다비를 통해 육신의 옷을 벗은 스님이 사바세계를 떠나 홀로 정토로 향하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추석차인 송광사 3.1암에서 원적에 든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의 답이식은 송광사 답이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송광사에는 큰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한 스님과 불자 등 추모객이 전국에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상해에 모셔진 스님의 법구가 만장을 앞세우고 답이장으로 향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이윤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영결식은 오전 10시 송광사 경내 대웅전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우리 종문에 기하여 일념정진으로 본래 면목을 참고하여 영치 종치를 밝혔고 진각의 현지와 보조의 정의 결사로 빛바랜 우리 선문을 일으킨 눈 밝은 종장이셨습니다. 이제 육신은 낡은 옷을 버리듯 내려놓았으나 주인공은 여시 임의 자제하니 어찌 사발을 등지고 정멸에 들었다 하리요.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큰 스님의 수행과 삶은 저희들 가슴 깊이 남고 조계총림 사문 위에 올라 후학들의 만행길을 환히 비출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우리 종도들은 오직 화합하고 혁신하며 종문을 일신하여 미래 불교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범일당 보성 대종사님이시여 정멸 유락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속한 사바하시어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미 스님을 비롯해 명예원로원 명선 스님 등 원로 스님들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현흥 스님, 포계원장 지홍 스님,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성 스님의 49제는 오는 24일 송광사에서 초제를 시작으로 오는 4월 7일까지 봉행될 예정입니다. 미혹한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짊어진 채 큰 울림을 전하고 떠난 스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몸을 맡긴 채 결국 한 줌의 죄로 정멸에 들었습니다. 송광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동국대학교 새 총장에 윤성희 교수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학내 정각원에서 지난 8일 이사회가 19대 총장으로 선임한 윤성희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광 스님은 총장 업무의 성공은 학내 구성원들과의 상호 협조에 달려 있다며 합심하고 이해하고 보듬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임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협조입니다. 상호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조하는 데서 행복하게 총장 임무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총장 보광 스님은 그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새 총장과 교수들이 일심 단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윤성희 총장은 종립대학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학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대학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교가 종립대학으로서 세계 만방에 그 위상을 떨치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또 교수나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 총장 보광 스님과 윤 총장의 이 취임식은 오는 28일 11시 동국대 서울 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의 사상과 내러티브 설법 방법을 주제로 논문을 쓴 2명의 인재는 박사모를 썼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박사 3명, 석사 11명, 문학사 32명, 사회복지학사 12명 등 모두 58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총장 원종 스님은 승가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격려했으며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금곡 스님의 대독으로 수행자의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중생심을 보살심으로 탁마하시고 교정하시고 수정하셔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승가 지도자가 되어 대중 앞에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전통 수행과 교학의 토대 위에 여러분이 탁만 현대적 학문은 우리 종단의 대승 보살행을 이끌 것입니다. 행사에는 승가학원 이사 법산 스님과 중앙종회위원 성행 스님, 불황연구소장 정훈 스님, 선상신 BBS 사장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하고 중앙승가대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제가 평생을 학문을 해왔습니다만 끝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 시작이요. 오늘 시작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면 항상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불자들의 염원을 받아서 탄생한 BBS 불교방송과 중앙승가대학교가 이제 손을 잡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월주 스님을 주제로 논문을 쓴 법은 스님과 내러티브 설법 방법에 대해 연구한 선지 스님은 이번 학기에 배출된 박사입니다. 이 중 현존 인물의 사상과 실천을 사회 과학 이론에 입각해 분석한 법은 스님은 연구 결과를 복지 현장에서 적용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큰 스님의 삶을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사회 협력 속에서 중생들의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다지려고. 신임 총장 원종 스님 선출 이후 첫 졸업식을 거행한 중앙승가대학교. 수행과 포교, 설법을 아는 스님들의 시각에서 출발한 다양한 연구들이 한국 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진각종 종립 경주 위덕대학교는 교내 정진관에서 2018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학사 489명, 박사 16명,
석사 79명을 배출했습니다. 전체 수석인 초등특수교육전공 정지은 졸업생이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상을 수상했고, 간호학과 이지호 졸업생과 불교문화학과 한혜정 졸업생 등 14명이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장익 위덕대 총장은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균형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위덕대는 학위 수여식에 이어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과 환영 행사도 가졌습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졸업식을 갖고 69명의 학사를 배출했습니다. 금강대학교는 교내 대강당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사장상은 전체 수석인 일본어 통번역학 강민선 씨가 받았고, 총장상은 불교학 김경환 씨, 사회복지학 조혜선 씨 등 7명의 학과 수석에게 돌아갔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어디서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항상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대승보살의 가르침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대학교는 다음 달 4일 올해 신입생 입학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국 사찰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설악산 신흥사가 불교 인재 육성에 한층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와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규모 장학금과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중창조 정호당 성준 대선사와 조실이었던 설악 무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복지 불사를 통한 포교와 함께 인재 육성 불사에 큰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흥사 장학회 성준 장학재단은 어제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 불교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미래 인재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꿈을 이루어 사회에 기여하는 불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지역 인재들에게 내가 주인공이며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라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다운 불교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더욱이 설악산 신흥사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때로는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신흥사는 어제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초등학생과 대학 신입생 45명에게 모두 1억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5억 원 상당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고 또 나누기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흥사 장학회는 중창조인 성준 대선사를 기려 설립된 성준 장학재단을 확대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0여 명의 지역 불교 인재를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신흥사 인재 육성 불사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참다운 불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흥사가 복지 포교 불사와 함께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인재 육성 불사는 지역사회의 동량을 키우는 동시에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불사가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이 3.1운동 이후 옥고를 치를 때 독립을 갈망하며 쓴 선언문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예술의 전당은 3.1절 100주년인 다음 달 1일 서울 서해박물관에서 개막하는 특별전 자화상에서 만해 스님 육필 원고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최초로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해 스님이 1919년 7월 10일 옥중에서 일본인 검사의 요구로 작성한 원고의 글은 독립신문에 실리고 조선 독립의 서란 명칭으로 출간돼 내용이 알려졌지만 유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독립운동가 친필부터 당대 최고 서화가의 작품까지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인물의 서화,
유물, 사진을 만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의 얼과 자취가 서려 있는 현장을 집중 탐방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순서로 문경 김용사 학인 스님들이 주도한 4.13 만세운동을 조명합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입니다. 지금의 문경 김용사 설선당터는 1919년 문경 김용사 4.13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한 젊은 학인 스님들이 수확하던 경흥 강당이 있던 곳입니다.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된 이래 문경 김용사는 의병항쟁의 구심지였습니다. 김용사는 문경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이곳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 10여 년 전에 일본군 제14연대 터벌대에 맞서 의병항쟁을 에 나섰던 운강 이강년 의병 부대의 주둔지이자 격전지였습니다. 1919년 4월 13일 일요일 오후 항림 스님과 학생 수십여 명이 일제 헌병 주재소가 있는 대하리를 향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진은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한 김용사 주지 스님의 저지로 중도에 멈추고 맙니다. 이튿날 일제의 치밀한 감시에 의해 만세 시위를 도모한 사실이 헌병대에 알려지며 27명이 모진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의거 도모에 도와서는 서울로 유학 간 전장은 스님이 구두 밑창에 숨겨 가져온 독립선언문 한 장이었습니다. 비록 만세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갈평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성공은 못했어도 우리 문경 지역의 어떤 그 독립운동의 어떤 태동이 된 그런, 그리고 며칠 후에 바로 요 산넘의 갈평이라는 곳에서 만세운동을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그게 왜냐하면 이 문경 김용사가 그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만세 시위를 계기로 조선불교 청년회 김용지회가 설치되고 야학이 시작되는 등 민족의식이 주민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 19년도 그 4월 달에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라는 것은 진짜 지금 후손들로서는 존경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암울했던 시기 젊은 스님과 청년 불자로 구성된 지방학림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불씨로 타올랐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제39차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가 오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 삿포로에 위치한 중앙사 일대에서 열립니다.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는 서울 AW 컨벤션 센터에서 불기 2563년 제39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불교를 주제로 한 대회에는 스님 1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세계평화기원법회, 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성지순례 등 양국 불교 교류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종교라는 공통점을 찾아 한일 두 나라가 함께 번영해 가자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관광 콘텐츠 다양화와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등 대중과 친숙한 불교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올해 관광 정책은 시민들의 관광 기회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 취약계층들이 여행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와 택배기사, 콜센터 직원 등 2천여 명에게 여행 경비 25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부담으로 휴가를 포기해온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 등의 방식으로 2,000명을 선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거의 최저 생계비 정도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휴가비인데요. 노동자가 15만 원 하면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해서 시에서 25만 원 지원해서 40만 원 정도의 휴가비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온라인 몰에서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서울시는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오는 6월에는 관광시설과 쇼핑, 공연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민 관광패스도 첫 선을 보입니다.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코스 개발도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와 순례길, 전통의 흔적과 개성을 간직한 골목길, 한류 프로그램, 맛집 등 서울에서 반드시 둘러봐야 하는 관광 코스 20곳을 개발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류도 즐길 수 있고 또 재생을 볼 수도 있고 또 골목길 투어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야간도 볼 수 있고 역사 문화도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지금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여행업계 관계자들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되면 서울의 어떤 가서 볼거리에 대한 콘텐츠는 굉장히 충족시킬 거라고 봅니다. 서울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교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자 관광 상품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외에도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들이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불교계가 협력해 역사문화 탐방 코스 개발과 불교 유적지, 명소 순례길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를 다양화, 내실화해 국내외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그때로 되어보기라고 하는 연출을 가미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43번째 순서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류인철 서울대 불교동문회장을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류인철 서울대 불교동문회장은 서울대 치과병원장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자문위를 3차례나 역임하고 있는 치의학계의 큰 인재입니다. 어릴 적 선생님의 꿈이 고등학교 시절 시문의 상록수를 읽으며 굳어졌고 치과 개원의로 일하며 학문에도 정진한 끝에 교직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친이 풍치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치주 전공을 택했다는 류인철 회장. 대학 1학년 때 불교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한 인연이 평생 불자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랄까 인상적이었던 게 양산 통도사 여름학예 수련대를 갔던 게 그게 아마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에 수련대를 통해서 제가 불교를 아주 가까이 접하게 되고 불교를 공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며 주위의 은혜에 감사하는 류인철 회장에게 삶의 원동력은 역시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해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3년간의 병원장 시절은 소통과 융화, 그늘진 곳을 살피는 리더십을 배우고 발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만들지 않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는 불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얻은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교의 더 큰 사회적 역할을 꿈꾸며 전법의 원력을 다져온 류인철 회장은 지난해 서울대 불교동문회 창립 60주년 행사 준비위원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데 이어서 올해는 임기 2년의 불교 동문회장직을 맡아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시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는 건 전 아주 정말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는 이런 일들을 좀 앞으로 많이 해야. 최근에는 국회 정각회장 취임 법회 때 동문회 합창단의 일원으로 축하 공연에 참여하는 등 문화 포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편안함을 주는 의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싶다는 류인철 회장. 오랜 불교 인연이 뿜어내는 은은한 미소와 인품의 향기가 연꽃 같은 불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우리 시대의 수행자 보성 스님의 연결식과 답이식이 송광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뿐이다라는 유훈을 대중들에게 남긴 보성 스님은 호련히 한줌 제로 돌아갔습니다. 보성 스님은 가난을 수행 삼아 살았고 누구보다 계율에 엄격했던 청빈한 수행자였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누구나 수행자가 되어 불법을 밝혀야 한다는 스님의 생전 말씀이 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